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의상2 이치현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는 내용은요, 우리 지난 대면 수업 때 했던 화학 반응식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이미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첫째 주에 우리가 했었죠, 그쵸? 그때 적응도 힘들고 이제 좀 힘들어서 내용이 조금 잘 들어오지 않았을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수행평가가 아마 다다음 주쯤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영상 다시 올리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식 맞추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 두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개수를 미지수로 두고 맞추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분자식이랑 화학식이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H2O, H2O2, EH2O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왜 적었냐면,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나타낼 때는 숫자와 원소기호를 씁니다. 근데 그 숫자와 원소기호는 괜히 쓰는 게 아니고 이 분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반응식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2학년 때 배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자식이나 화학식에 원소기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분자나 화합물 안에 원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려고 원소기호를 써요. 즉, 내가 H2O라는 분자를 봤을 때는 이 분자 안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소와 산소가 몇 개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분자식에 적혀져 있는 숫자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말을 했지만 각 원소들이 몇 개가 있는지, 즉 원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자,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H2O. 그러면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숫자를 적는다고 말을 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원자가 하나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1, 두 개가 있으면 2, 세 개가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물 분자 안에는요, 두 개가 있어. 무엇이? 바로 앞에 있는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가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산소 옆에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숫자 1은 수학에서도 그렇지만 과학에서 화학식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한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인데요, 이 과산화수소이라는 물질은 한 분자 안에 수소 원자가 2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2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분자식이나 화학식에 있는 원소기호는 이 분자 안에 무슨 종류의 원소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에 이 숫자는 그 종류, 그러니까 원소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원자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요, 여기 오른쪽에 EH2O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쵸? 분자식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H2O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앞에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어때요?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차이는요, 바로 물 분자가 몇 개, 통째로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수를 통해 나타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앞에 숫자가 없는 건요, 1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전체가 총 한 분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H2O라는 건요, 이 물 분자 전체가 몇 개, 2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아까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물 분자 2개에는요,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각각 몇 개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대요. 근데 총 몇 분자가 있습니까? 2분자가 있어요. 그럼 총 4개의 수소 원자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다음에 산소 원자는 숫자가 없는 걸 보니까 1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분자의 개수가 몇 개? 2개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총 수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물 분자 2분자 안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왜 말하냐면 이 전체적인 원자의 개수를 셀 줄 아셔야 반응식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밑에 이렇게 2가지의 화합물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위에 거는 질산구리고 아래 거는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보시면 질산구리는 뭐가 있냐면 여기 괄호가 쳐져 있어. 그리고 숫자 2가 있어요. 괄호 바로 옆에다가. 자, 그러면 이 괄호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는 여기 왜 붙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오른쪽 아래 숫자는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왜 괄호가 서져 있을까? 괄호라는 건요, 묶는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 괄호는 질산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에요. 즉,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인데, 만약에 내가 괄호를 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썼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요, 산소 원자가 32개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원자 이온일 때 이 전체적인 개수가 2개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몇 개인 2개라고 표현하고 싶은 곳에 전체적인 괄호를 묶어서 아래에다 2를 써주면 이 2는 앞에 있는 것의 전체에 대한 2개다라고 말을 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탄산이온도 다원자 이온입니다. 근데 여기는 괄호도 없고 숫자가 생겼던 걸 보니까 몇 개? 탄산이온이 1개. 다음에 나트륨 원자가 몇 개란 소리예요? 2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이나 화학식을 볼 때 원소기호랑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당연하듯이 원소기호를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준 원소기호 그리고 분자식과 화학식, 이온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반응식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반응식은요,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이 반응식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다 썼습니다.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화가 없어야 한다. 즉, 내가 요리를 만들 때 요리에 재료를 넣으면 그 재료가 요리하는 도중에 뭐 버리거나 흘리지 않는 이상 몇 개를 집어넣었는데 개수가 바뀐다거나 혹은 뭐 이걸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다른 걸 바뀐다거나 식으로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화학 반응도요. 반응물이라는 재료를 써서 생성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넣었으면 넣은 만큼 무조건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바로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예요. 이거는 이번 단원 전체적으로 꿰뚫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는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에 수업할 때 물의 생성 반응에 대해서 했어요. 이번에는 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스텝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스텝은 이번에는 적지 않고 그냥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만 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기도 했고 프린트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고들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반응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요. 그럼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한글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한글 이름을 가지고 화학 반응식의 형태로 꾸며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내가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은데 질소랑 수소를 통해서 만든대. 그러면 암모니아는 생성물이 되고요. 질소랑 수소는 반응물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랑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로 반응한다라는 화학 반응식의 형태를 첫 번째 스텝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는 정말 쉬워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암모니아랑 질소랑 수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글이 아닌 무엇으로 나타내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었냐면요. 네,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분자나 화학식의 형태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원소기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소기호를 이미 다 알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질소랑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긴대요. 질소 기체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N2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N2. 다음에 수소는 H2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암모니아는요. NH3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를 말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낸 한글 이름의 반응식을 원소기호로 이용해 분자식이나 화학식의 형태로 변환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반응식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반응식을 쓸 때 두 번째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혹은 단계를 더 나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주면 됩니다. 자, 즉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화가 없으면 반응식은 끝나.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반응식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소는요, N2입니다.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자석을 붙여놨어요. 질소는 저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수소는 저렇게,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수가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무언가 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반응물에는 질소, 수소 두 종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생성물에도 질소랑 수소 두 종류의 원자가 존재합니다. 즉, 원자의 종류는 맞아요. 근데 원자의 수가 같지 않습니다. 자, 반응식으로 보면요. 질소는 반응물에 원자가 두 개가 있지만 생성물에는 질소 원자가 숫자가 1이 생략된 걸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맞지 않죠. 그쵸? 선생님이 정말 말했어요. 종류가 틀리면 그 반응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틀리면 개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왼쪽 위를 보시던 혹은 반응식을 보시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물엔 질소 원자가 두 개나 있는데 생성물에는 하나밖에 없대. 즉, 반응물의 질소는요, 두 개가 있고요. 생성물의 질소가 한 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내가 반응물에서 질소를 빼야 될까? 생성물에서 질소를 더해야 될까? 반응물에서 질소를 빼자니 그럼 질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생성물에서 질소 한 개를 어디서 얻어와야 돼. 그치? 근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암모니아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러면 암모니아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체를 더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즉, 내가 질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려면요, 암모니아의 개수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응물에서 질소 원자 두 개 되고요. 생성물에서도 질소 원자가 두 개가 되죠. 그런데 암모니아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지금? 암모니아가 총 두 분자가 생겼죠. 그러면 숫자 2는 바로 암모니아 전체가 두 개라는 뜻을 가지는 암모니아 분자식이 앞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소 두 개, 그리고 얘도 두 개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수소를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소는요, 반응물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성물에는 수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한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3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총 분자가 2개가 있으니까 6개나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쵸? 자, 수소 원자가 생성물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소 원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물의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반응물에서 수소를 늘리려면은 수소 기체를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소 원자가 6개가 되려면 몇 개의 수소 분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2개의 수소 분자를 더 더해주면요. 총 수소 분자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수소 분자가 3개가 되니까 수소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었어요? 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소 분자는 총 3분자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소 1분자와 수소 3분자를 더했더니 어떻게 됐다? 암모니아 2분자가 생성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4번째 단계는 뭐였냐면요. 사실 4번째 단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무슨 단계냐면 내가 완성한 반응식이 있죠. 완성한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맞으면 이 반응식을 내가 옳게 고쳤구나. 그리고 틀리면 어딘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된다면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하고 끝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린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생략 가능이라는 건 언제? 숙련되었을 때. 즉 내가 어설프게 공부했는데 이 단계를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물 볼게요. 반응물에는요, 수소랑 산소가 존재해요. 각각 몇 개씩 존재합니까? 수소는 몇 개? 6개. 그 다음에 질소는요, 2개가 존재합니다. 그쵸? 2개. 그리고 수소는 2개가 있는데 총 3분자가 있으니까 6개. 그 다음에 생성물에는요, 암모니아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하나에는 질소랑 수소가 존재합니다. 질소랑 수소는 각각 몇 개가 있냐면 수소 6개, 산소는요, 질소는요 2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각각 질소 혹은 수소, 즉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는 맞지만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개수를 붙여가면서 원자의 종류, 숫자를 맞춰가지는 과정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 방법은 좀 이제 천천히 과정을 보면서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응식이 복잡해질 경우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결국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반응식 맞출 수 있는 다른 방식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얘는 개수를 내가 차근차근히 짜맞춰가면서 하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을 소개해 줄 건요, 개수 자체를 미지수로 둔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를 미지수로 둔 다음에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랑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2번째 방법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반응식을 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반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개수를 미지수로 둡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얘를 A, B, C, D 이런 식으로 두던 뭐 X, Y, Z 이런 식으로 주던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냥 미지수로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원자의 종류나 수는 반응 전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착안을 해서 반응 전후로, 즉 반응물에서랑 생성물에서랑 각각 원자의 종류들이 있겠죠. 그쵸?
그때 이 반응 전후로 숫자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미지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처음에 탄소를 먼저 볼게요. 탄소는요, 반응물에 총 몇 개가 있냐면은 한 분자에 2개의 탄소가 있는데 총 A개만큼의 분자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생성물에는요, 한 분자에 이산화탄소를 분자하는데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 탄소는 원자가 하나지만 이산화탄소는 총 몇 개의 분자를 가진다? C. 그 다음에 이 2개가 다 서로 같다라고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모르겠으면 수소를 볼게요. 자, 수소는 자, 반응물의 이 분자 안에 있는데요. 한 분자 안에 수소 원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총 A개만큼의 분자의 개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생성물에는 물에 있습니다. 물 분자 하나에는 원자가 2개가 있는데요. 총 분자의 수는 D예요. 근데 이 2개의 숫자가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소는 똑같이 하면요. 2 곱하기 B는 2 곱하기 C 더하기 1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를 간단히 표시해 보면은 2A는 C, 다음에 6A는 D가 되고요. 다음에 산소는 2B는 2C 더하기 D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미지수가 4개나 있어요. 미지수가 4개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얘네들을? 하고 막막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을 하나 세울 거예요. 기준. 3번째 단계. 기준을 세운다. 어떻게? A를 일단 1로 둡니다. 그럼 뭔가 풀릴 수도 있어요. A를 1로 두면요. 자, A를 1로 두면요. 지금 2A는 C라는 값이 있죠. 근데 A가 1이래. 그러면 2 곱하기 1은 C가 되니까 C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가 1일 때 6 곱하기 1은 2D예요. 즉, D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C랑 D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B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B는 몇이에요? 2분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린 지금까지 개수가 자연수인 것밖에 안 봤어요. 그쵸? 근데 정수네? 아니, 정수가 아니네? 라고 의아할 수도 있죠. 그쵸? 자, 개수는 항상 자연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2분의 7이라는 값을 내가 잘못 구한 게 아니라 2분의 7을 자연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방법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2를 여기에만 곱할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숫자에다가 모두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에도 곱해줘야 되고 다음에 A가 1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1을 곱해줘서 A가 2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A는 2, B는 7, C는 죄송해요. 4네요. 4, D는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마지막 단계 A, B, C, D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응식을 보시면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물론 숙달을 해야 하지만 이 방법이 여건이 된다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 보거나 할 때는요, 이 방법을 꼭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단지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이 방법과 이 방법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요.
다음에 어느 것이 더 잘 맞는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자기한테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사실 쉬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린트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 이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반응식 하나가 나와요. 이 반응식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시험을 하나 봐야 됩니다. 그 시험에 나왔던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반응식을 맞춰라가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반응식을 맞춘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저 반응식을 맞춰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용시험,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는 시험 보려면 중학교 과정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방법이 적용되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 하나 가져왔어요. 자, 산소랑 수산화 망가니즈랑 물이랑 반응하면은 저 화학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 화학식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아는 거는 쓸 수 있어야 되지만 모르는 반응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응식 자체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물질을 물어보고 싶으면 반응식을 맞추라고 하고 싶으면요, 분자식이나 화학식을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게 저 물질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반응식을 어떻게 맞추지를 포커스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볼게요. 처음에 뭘 하냐면요, 개수를 미지수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둘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반응식의 개수를 미지수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로 뒀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자,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순을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렇다면 반응 전후로 원자의 각각 개수를 세서 그것들이 같다라는 등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원소는요, 무슨 종류가 있냐면요, 산소랑 망가니즈 그리고 수소가 존재합니다. 그쵸? 산소의 개수 먼저 세볼게요. 산소는요, 여기 산소 분자에 이 A개만큼 있고요. 다음에 이 물질에서 몇 개가 있냐면 이 B개만큼 있습니다. 다음에 물에는 C개만큼이 존재하고요. 생성물에는 3D개만큼 존재하네요. 그쵸? 다음에 망가니즈는요, 망가니즈 이 부분에 B개만큼 있고요. 생성물에도 D개만큼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소. 자, 수소는요, 여기에 이 B개, 물 분자에 이 C, 다음에 저 생성물에 3D,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요, 세 번째 단계, 기준 A를 뭘로 둔다? 1로 둡니다. 근데 아까처럼 녹록지 않게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A를 1로 넣었는데 나오는 값이 없네 라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소는 2 더하기 2B 더하기 C는 3D, 다음에 얘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변하는 게 없네요. 자, 근데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풀리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B랑 D는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 B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D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2 더하기 C는 D. 그쵸? 다음에 여기도 B 대신 D를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변하냐? 이 C는 D.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D가 이 C래요. 그러면 얘가 뭐란 소리니까? 이 C. 그쵸? 그러면
여기서 C가 2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일 때 C가 몇이래요? 2래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2 더하기 2B 더하기 2는 3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B랑 D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네요. D는 4. 그러면 B도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차근차근히 논리를 펼쳐가면요. 우리가 반응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결과적으로 반응식은 C가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응식은요, 고등학교에나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전공 관련된 혹은 이과적인 과를 가더라도 화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응식이에요.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복습하시고요. 마지막에 했던 걸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 중에 편한 거 선택해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복습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